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예, 광고입니다. 말레이시아, 요즘 말레이시아 이민 가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좀 전에 들었습니다. 요즘 진짜 많답니다. 많대요. 말레이시아가 생각보다 쾌적하고 치안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말레이시아라고 하면 안 가보신 분들은 그냥 동남아에 그냥 뭐 버마 같은 나라 아닙니까? 아, 그 산유국이어서 돈이 많습니다. 뭐 그런 정도. 대개는 이제 아시안 게임에 말레이시아 네, 선수들 네. 뭐 기억나는 종목도 별로 없고 뭐 그냥 그런 느낌. 예. 후진국 아니야? 라는 정도의 생각들을 모르실수록 갖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거기가 시장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가 원래 다른 외국인들의 투자도 받고 이민도 받고 관광도 받고 해서 그 나라 키워보려고 예. 진짜 폴라이트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질서 어기면 자꾸 혼내주기도 하고 그게 아, 그래요? 외국인들한테 이제 뭔가 좀 네. 그런. 그리고 이슬람이 그 막 과격한 이슬람도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슬람이 착해요. 그럼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 치안도 유교 좋다고 불교보다 하고. 훨씬 착해요.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게 여기 또 국제학교가 잘 돼 있다고 하니까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요즘 기숙사 학교 보내는 분들도 많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관심 있는데 요 유원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이번 주말에 이민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민,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 쓰면 하는데 네, 꼭 네. 가시라는 거 아닙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가라는 얘기입니다. 어. 관심 있는 분들. 네. 꼭 이 나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시장은 어떻구나라는 걸 또 그렇습니다. 배워보는 차원에서 선착순 50명이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한답니다. 서울에서. 서울 강남의 포포인트 바이 쉐라톤 이 호텔에서 주말에 한다고 하니까 유료예요? 유료 아닙니다. 공짜예요? 네, 공짜입니다. 많이들 오시라 뭐 그런 얘기 같은데. 공짜일걸요? 네, 잘못만 하면 안 되는데. 네, 유료면 안 대표가 반은 내주는 걸로 제대로 안내 못했으니까 저희가 링크로 네. 안내해 드릴 테니까 네, 여기. 관심 있으시면 보세요. 예,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네. 말레이시아에 난 관심 있다 하는 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저희가 이분 한번 모셔서 말레이시아 나 관심 있어. 언더스탠딩에서 섭외 한번 해볼게요. 저는 혹시 이 세미나가 유료면 네. 그냥 기다리셨다가 언더스탠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더스탠딩 혹시 망하면 말레이시아. 네. 예, 자 이재용 회계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레이시아 관심 없으십니까? 말레이시아 안 가봤는데 좀 멀어가지고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공부 좀 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려동물 얘기인데 네. 반려동물 관련된 스타트업들 꽤 있죠 요즘. 반려동물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받은 이제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받은 반려동물 스타트업만 해도 한 1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예. 투자받은 게 100개가 넘으면 이제 못 받은 기업까지 하면 거의 뭐 500개, 1000개까지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투자를 잘 받았어요. 반려동물 스타트업이. 아 괜찮다 시장이 유망하다고 해서. 그렇죠. 예. 딱 봐도 길 가면 막 반려동물 엄청 많고 요즘 고령화 시대인데 한 마리씩은 다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도 몇 년째 보다 보니까 이게 되는 시장인가? 약간 아리까리한 거예요. 왜냐면은 실적이 잘 안 나와요. 분명히 성장하는 시장이면 거기서 막 치고 나오는 막 이게 샤이닝 스타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나와. 그래서 그건 왜 그럴까요 진짜? 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 한번 오늘 한번 고민한 내용들 한번 좀 네. 펼쳐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려동물 스타트업은 왜 잘 안 되나? 아니, 이제 주제 자체가 네. 굉장히 불순하긴 하다. 죄송합니다.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우리 전제를 까는 거야. 일단은 이제 전제를 깔 거는 저는 네. 이제 반려동물을 잘 모릅니다. 키워본 적도 없고 예. 주변에 뭐도 없고 그래서 정말 숫자쟁이가 뭣도 모르고 한 소리다라고 일단 전제를 일단 밑밥을 깔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이 나는 기업은 제가 못 봤어요. 예. 스타트업 중에서. 그래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한번 알겠습니다. 숫자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보죠. 해보시죠. 예. 네. 일단 한번 좀 개요 이제 세 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요거 네. 보면서 조금 더 얘기하시죠. 세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스타트업 중에 예. 이제 주로 이제 전자공 시스템 공시되는 회사가 세 개 있는데 펫프렌즈, 어바웃펫, 피펫. 여기가 좀 유명한데요. 네, 세 개의 회사고요. 뭐 사용해 보신 적 회원 가입한 거 있으세요 혹시? 저희는
안 키워가지고 아예 전혀 없으시죠? 전혀 아니 모릅니다. 반려동물이 네. 그냥 사료 잘 먹이고 네. 아프면 동네 병원 가면 되지. 그쵸. 뭐 하는 데도 무슨 있는데요. 서비스가 필요하길래 저게 무슨 회원 가입을 하고 그래요? 나도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 커머스는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사료를 내가 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쇼핑몰. 그렇죠. 쇼핑몰 이게 기본적으로 쇼핑몰이에요. 그거는 쿠팡에서 사면 되잖아요. 네이버 그렇죠. 쇼핑이나. 예, 네. 그래도 되지만 그래도 내 아이의 어떤 맞춤 요즘 이제 버티컬 쇼핑몰이라고 해서 쿠팡에서 잘 안 파는 것도 그렇죠. 있고 하니까. 향은 야, 5만 가지 판이라고 뭐 반려동물에 대해서 뭘 알겠어. 물론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특화된 제품들을 내가 소싱해서 가져왔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내 아이의 정보, 건강 데이터들 같은 걸 이제 제공해주고 뭔가 이렇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세 개의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숫자 보여주시면 네. 이 세 개의 회사의 특징은 매출액이 800억, 400억, 뭐 300억대 이렇게 나오는데 네. 사실 이제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4조가 좀 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엄청 크지는 않아요. 시장 규모에 비해서. 그리고 공교롭게도 시장 순위 1위도 영업이익 적자가 좀 크고요. 2, 3위는 매우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1위보다 2, 3위가 투자를 더 많이 받아요. 네, 물론 여기는 이제 그쵸 인수되고 이제 그래서 그렇긴 한데 예. 참고로 두 회사 이제 업계 1, 2위라고 한 페프렌즈랑 어바웃펫이 GS 리테일의 사랑을 매우 받습니다. 인수를 했어요. 이제 사실 GS에서 이제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거의 이제 대기업의 계열사예요. 예. 어바웃펫은 계열사고 페프렌즈는 아직 안 계열사지만 거의 계열사인 예. 그런 느낌이고 이제 요즘 이제 투자 받고 떠오르는 데가 피펫이라는 곳이다. 네. 라는 거고요. 일단 페프렌즈의 특징은 이제 거의 쇼핑몰. 1세 쇼핑몰 대표. 여기 저 쿠팡 반려동물계 쿠팡은 페프렌즈다. 예. 그리고 어바웃펫은 가보면 뭔가 이렇게 방송이 많아요. 막 영상들. 우리 언더스탠딩. 우리 언더스탠딩이야? 그쵸. 반려동물계의 언더스탠딩. 확 와닿죠. 네. 고생이 많겠네. 네, 그쵸. 일단 저건 돈이 많이 남을 리가 없지. 고생이 눈에 선한 어바웃펫. 예, 그쵸. 적자 완전 이해됩니다. 예, 감정이입 한번 하시고요. 일단 네. 언더스탠딩 그리고 피펫은 이제 약간 이제 헬스케어. 이제 헬스케어. 우리는 여기 처음에 이제 소변 검사 위주로 시작을 했어요. 건강 병원. 그렇죠. 우리 소변 검사 우리한테 주시면 당신네 강아지 고양이의 데이터를 우리가 알려주겠습니다. 예. 당신한테 맞는 어떤 약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겠습니다. 요건 약간 전문성이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약간 그래서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네, 투자를 많이 받았고 그렇게 이제 막 이제 어느 정도 크긴 했는데 일단 보면은 이 회사들이 하루 이틀 된 회사가 아니거든요. 어바웃펫은 10년 넘었고 페프렌즈도 한 8년 됐고 피펫은 물론 한 6년 정도 됐지만 사실은 사업 연도가 그렇게 짧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네요. 근데 적자가 왜 이렇게 크냐? 그러게. 네. 창업한 지 지금 꽤 된 건데. 네, 일단 어바웃펫은 8년 일단 만에. 공감은 되셨어요. 적자가 제일 큰 이유가 힘들어서 그렇다. 콘텐츠로 해가지고는 수익 네. 내기 쉽지 않다. 이건 좀 쉽죠. 일단 그렇게 유추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자세한 거는 아무래도 재무제표를 보면서 얘기해야 조금 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프렌즈부터. 네, 페프렌즈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페프렌즈 보시면 매출액 잘 큽니다. 864억, 그러네요. 전년도에 어이구야. 610억, 뭐 올해는 한 1000억 가까이 할 것 같다라고 저게 하는데요. 쇼핑몰이라고 했죠? 네, 쇼핑몰 거의 뭐 대표주자 쿠팡. 커야지 기본적으로. 그렇죠. 커야죠. 근데 적자 폭이 사실 줄어들지 않고 적자 폭이 심해지고 있어요. 영업 적자가 113억에서 154억으로 심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 네. 보면 매출 원가가 74%면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죠. 예.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우리가 쇼핑몰들도 좀 배웠지만 그쵸. 아주 나쁜 상황 같지는 않은데.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닌데 예. 아무래도 이 회사가 대부분의 매출을 직매입을 많이 해요. 예. 이 직매입에 약간 이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쇼핑몰은 직매입이 있고 뭐 오픈마켓이 있어요. 예. 오픈마켓은 이제 판매자가 그냥 그대로 배송해 버리는 거고 예. 직매입은 내가 창고에 보유하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직접 배달해 줘. 쿠팡 같은 게 예. 직매입이에요. 재고 남은 건 내가 또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매입이 훨씬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렵기 때문에 마진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은 그리고 있어요. 잘하면 많이 남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 매출 원가율 자체가 75%에서 74%로 뭐 개선은 되긴 됐는데
그렇게 많이 안 됐고 뭐 10,000원짜리 팔면은 2,600원으로 우리가 이제 남겨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 제가 쭉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발췌를 해놨는데 여기 있는 숫자는 매출액 대비 비율이거든요. 운반비가 한 이제 10,000원 팔면은 800원 들어. 예. 그리고 외주 영업비도 한 800원 들어요. 외주 영업비는 아마 뭐 물류나 이런 쪽 배달 이제 비용일 거고 네. 포장비가 한 1,500원 들어. 판매 수수료가 한 290원 들어. 이래저래 합치면 매출액 대비 94.4% 정도는 변동비로 들어요. 와. 이건 추정이에요.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10,000원짜리 물건 파면 500원 남는 거야. 외주 용역비라는 건 뭡니까? 외주 용역비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게 외주 용역이잖아요. 예. 보통 인건비.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기업들한테는 외주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근데 물류 창고 직원들을 이제 내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이제 알바나 이제 좀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외주 용역비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제 물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례해서 외주 용역비가 늘어납니다. 와, 이건 운반비도 따로 안 받고 그렇게 다 자체 비용으로 다 소화를 하는 모양이네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쇼핑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게 배송비가 들어있으면 좀 마음 불편해요. 그래서 묻어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에 묻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실제로 제가 페프렌즈가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고 있을 걸로 유추가 돼요. 어쨌든 뭐 그게 뭐 끼워서 받든 따로 받든 간에 네. 물류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든다. 오호. 그런 거 감안하면 매출원가를 재료비만 매출원가로 하는 기업도 있고요. 예. 재료비 플러스 운반비 플러스 관련된 어떤 물류 비용 전체를 이제 매출원가로 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건 기업이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데 페프렌즈 같은 경우는 아마 재고 매입 비용만 아마 매출원가로 한 것 같고 그 외 물류에 들어가는 판매 모든 과정들은 다 아마 떼놨네. 밑에 판관비로 내려놨다.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하니까 사실상 매출원가가 엄청 높은 거네요, 그럼. 높죠. 그러면 이제 10,000원짜리 팔아가지고 작년엔 250원 남고 올해는 560원 남았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회사들이 못해도 BEP를 넘을까 말까 하려면 몇 퍼센트가 돼야 되냐? 최소 15%. 예. 제 경험상. 어. 근데 지금 이제 5%까지 왔거든요. 예. 과연 이 회사가 15%까지 올 수 있을까? 아. 가 숙제예요. 야, 근데 진짜 비싸게 사오는군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비싸게 사오는 거죠. 7,500원에 사와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요런 비용까지 생각하면 한 오. 절반 가격에는 아, 사와야 그렇죠. 얘기가 대출은 될 것 같은데. 반값에 사와야 네. 다 이것저것 하고 남는데. 그러니까 지금 판매 가격을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최소한 11,000원 내지는 12,000원에 팔아야 그렇죠. 손익분기점을 논할 수 있다. 그러든가 아니면 한 5,000원쯤에 뛰어오든가. 네, 그렇죠. 되게 경쟁적인 시장인가요? 가격을 잘 못 올리나 보죠. 못 올리죠. 왜냐면 아까 사실은 이제 펫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규모가 큰 시장은 아닌데 예. 아까 봐도 뭐 세 개의 회사가 약간 이제 서로 이제 싸우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1,000원에 팔면 어바웃펫이나 바로 PPS는 옆으로 가는구나. 야 나는 10,000원에 팔 건데 약간 이래 버리니까 안 되죠. 쿠팡하고도 싸워야 되고. 쿠팡도 싸워야지. 쿠팡에서 안 팔겠어요? 내 사료 쿠팡이랑 파는데? 어떻게 써 쿠팡이랑? 예. 쿠팡이랑 싸워야지. 그러니까 쇼핑몰 만들어 놓고 마케팅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케팅도 해야죠. 지금 마케팅 마케팅 본질이네. 쇼핑몰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반려동물 전용 쇼핑몰입니다. 그렇죠. 여기 와서 반려동물에 필요한 거 사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기가 쉽지 쉽지 않을 것 않겠군요. 같네. 이 온라인 쇼핑몰의 약간 한계이기도 하고, 예. 이 약간 이 버티컬 쇼핑몰이 되게 각광을 받다가 성장하면 결국은 쿠팡이랑 겹치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갈수록 이제 비효율을 줄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페프렌즈 자체는 광고 선전비는 많이 안 써요. 한 50억 쓰는데 네. 오늘 매출액 860억을 광고 선전비 50억이면은 온라인 쇼핑몰 치고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자꾸 심화되는 거는 모든 비용이 같이 늘어나는 변동비성 구조가 그렇겠네요. 핵심이긴 그렇겠네요. 해요. 그래서 과연 이 회사가 1,000억이 되고 2,000억이 되더라도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결국은 자기가 어떤 바잉 파워를 가지고 구매 단가를 낮추거나 그렇죠. 판매 단가를 놓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 사업에서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경쟁사가 딱 자꾸 따라붙는데 그게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으로 보시면 이 회사가 이제 2021년도에 GS 리테일이랑 뭐 IMMPA라는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제 인수가 됐고 인수되면서 300억 정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영업 활동이 뭐 21년에 160억 썼고 예. 22년에 100억 썼고 합치면 거의 다 300억 다 썼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이 뭐 한 69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쯤이면 아마 거의 현금이 없거나 아마 GS 리테일에서 추가 유상증자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태일 것 같습니다. 달리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피 흘리면서 서로 달리고 있는 출혈 경쟁하고 있는데 출혈 경쟁하기에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네. 지금까지 설명만 들어보면 네. 쿠팡 같은 대형 유통몰과 경쟁을 결국은 하게 될 텐데 거기는 없고 여기만 진짜 있습니다. 네. 뭔가 그런 게 있어야지만 좀 비싼 가격이어도 이게 말이 되지. 그렇죠. 대충 쿠팡에도 있어요 하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업체들이 주장하는 게 우린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 당신네 강아지가 어떤 뭔지 셰퍼드인지 푸들인지 그거에 대한 내가 정보가 있고 쿠팡은 사실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까 예. 정보가 있고 당신 몇 살이고 당신들이 뭐 유전자 검사를 했거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데이터가 있으니까 몇 살에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맞춤 알려줄게. 어떤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시했을 때 그냥 뭐 가만히 있어서 쿠팡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 나 몰랐는데 우리 아이 뭐 감기약 먹여야 되네, 뭐 주사 맞춰야 되네,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집어넣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필요 없는데? 그런 왜? 생각이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공감이 안 되더라도 네. 쭉 한번 공감이 보시죠. 잘안 되네. 네, 쭉 보시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 보시면 예. 어바웃펫이라고 있는데요. 이 반려동물계 아웃스탠딩. 언더스탠딩. 예. 언더스탠딩 한번 보자. 여기 보면은 잘해요. 뭘 잘하냐면, 어이구, 매출액이 77.6%가 늡니다. 야. 잘하죠. 네. 예, 이거는 되게 잘하는데, 아쉽게도 매출 원가율이 아주 높다. 여기도 뭘 비싸게 사온다. 그쵸? 어떻게 보면 비싸게 사오기도 하고 싸게 팔기도 하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결국 이 높은 매출 성장률은 약간 판매 단가를 약간 희생해서 얻은 거 아닌가? 야. 아. 왜냐면 저기는 74%고 여기는 84, 10%. 싸야 여기로 오시니까 예, 그쵸. 난 후발주자니까. 여기도 콘텐츠를 보여주고 네. 요거 괜찮으신 분 요 물건 사세요. 이런 네. 기본적으로 쇼핑몰로 돈을 버는 구조인데. 그쵸. 언더스탠딩 방송 보시고 재밌으시면 이 물건 사세요. 우리가 그리고 싸기도 합니다. 네. 싸야지. 예. 쿠팡에 검색하는데 더 싸고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싸게 하니까 남는 게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 적자가 300억이 되니까 마이너스 66.2%. 야, 여기는 진짜 네, 어마어마하고 과감하죠. 너무 할인 판매를 하는 게 문제네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거고요. 네.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옆에서 숫자를 적어놨잖아요. 지급 수수료와 광고 선전비가 다른 어떤 업체보다도 많습니다. 그러게. 지급 수수료는 뭘까요? 지급 수수료는 제가 볼 때 컨텐츠 관련된 비용인 것 같아요. 사와서 컨텐츠를 사오거나. 왜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예.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 참고로 이제 그 SBS에서 이 회사에 투자해서 SBS의 그 동물농장. 동물농장 컨텐츠도 예. 나와요. 신동엽 씨한테 아마 줘야 되는 돈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급 수수료가 물론 다 이건 아닐 거고 관련된 어떤 물류 비용 아하. 비용도 있을 텐데 그런 거 감안하면 야 역시 컨텐츠는 돈이 든다. 그렇지. 돈이 컨텐츠는 돈이 들고 또 컨텐츠를 또 다른 사람한테 노출해야 되다 보니까 음. 또 노출하기 위해서는 또 광고를 해야 또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급 수수료나 광고 비용 이제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이 170억이나 드니까 매출이 450억인데 세상에.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이것만 없었어도 물론 130억 적자인데 네. 이걸로 인해서 300억이나 이제 적자를 보게 되었다. 여기는 약간 전략이 지금은 적자를 보더라도 네. 사이즈를 일단 팍팍 키우자. 옛날 네. 쿠팡 못 봤니? 네. 적자여도 사이즈 크니까 결국은 저렇게 되지 않니? 그런 전략 아닐까요? 3사가 거의 비슷한 전략이에요. 이거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왜냐하면 난 이제 2위고 이제 뒤에 이제 든든한 형님이 계시. 나는 GS 예, 리테일의 종속 기업이 자회사야. 나는 이미 총알이 이제 있어 뒤에.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달려가지고 매출을 크게 만들어서 어쨌든 이 시장은 클 거고 펫 시장은 앞으로 성장하는 건 당연한 결과고 예. 이 펫 시장에서 1위만 먹으면 내가 결국은 나도 쿠팡처럼 될 수 있어. 1위를 향해 달리자. 달리자로 어. 일단 보여요.
그래서 이 달리기 위한 나의 가장 큰 무기는 컨텐츠.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강아지에 아프거나 할 때 콘텐츠 찾아봐야지. 예. 아니면 뭐 재미있는 어떤 뭐 이런 거 놀이 동영상 같은 거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렇게 유입되는 구조로 성장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무시무시하다. 너무 많은데 그래도 적자가. 네, 마지막. 오늘 봐야 될 장표가 많아서 예. 쭉쭉 갈게요.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회사 피펫. 보면 피펫 같은 회사가 투자를 제일 잘 받는 회사인데요. 네.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이제 매출의 성장률이 3사 중에 제일 낮아요. 매출액도 낮은데 매출액은 34% 물론 되게 높은 성장률인데 앞선 기업들에 비하면 성장률이 조금 낮아요. 예. 저기도 그 반려동물 뭐 사료나 다 팔아요. 용품 팝니까? 다 똑같습니다. 야, 물론 또 나름의 특성은 있겠지만 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제 딱 보면 이제 대충 메인에 뜨는 게 사료랑 뭐 관련 용품들이 이렇게 뜨는 게 결국은 파는 거다. 얼추 비슷합니다. 물론 이 회사는 그걸 하고 싶었던 처음부터 그걸 하려고 했던 회사는 아니고요. 우리는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소변 검사도 하시고 뭐 다른 뭐 검사도 하셔서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우리 쇼핑몰 안에 묶어두겠습니다. 라는 측면으로 이제 어필을 많이 했고요. 근데 여기 네. 영업 손실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래도. 다만 여기는 영업 손실이 이제 3사 중에 제일 높죠. 93.5%.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 이 회사는 또 앞에 두 회사는 조금 다른 게 예. 매출 원가율은 앞선 두 회사 비해 조금 낮거나 비슷해요. 페프렌즈랑 예. 비슷한데 예. 뭘 전년도에 비하면 망가지긴 망가졌거든요. 네. 여기도 성장을 위해 좀 망가뜨린 것 같은데 매출 원가율을 지금 판관비를 많이 써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근데 판관비 보면 급여가 전년도에 37억이었다가 작년도에 뭐야? 105억이 됩니다. 와. 그리고 경상개발비라는 것도 사실 급여거든요. 예. 전년도에 8,500억이었다가 9억으로 이제 사실상 110억 내외를 이제 급여로 쓰는 거예요. 즉 개발 인력을 왕창 뽑았고. 개발 인력도 사실 있는데 9억밖에 안 되고 아마 오퍼레이팅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쇼핑몰을 하다 보니까 물론 개발도 필요하겠죠. 헬스케어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회사가 뭘 했냐면 지금 일단 제일 큰 거는 급여를 3배나 썼다는 거. 일단 대표로서 전년도와 당년도의 어떤 직원 수를 3배로 늘린다는 거. 쉽게 이해되십니까? 쉽게 이해 안 됩니다. 쉽게 이해 안 되죠.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회사는 투자를 잘 받아요. 현금 흐름표 보이시죠? 예. 투자를 잘 받아요. 전년도에 어떻게 보면 사업한 지 5기 만에 70억 유상증자 했고 차입금도 100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326억에 뭐 32억을 추가 뭐 여기 차입은 사실 큰 차이였고 아하. 나는 자신이 있는 거야. 난 7탄이 있고 예. 달려보자. 예, 달려보자. 어. 근데 문제는 요즘 시대에 좀 어떻게 보면 2022년에 326억을 받은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2022년에 혹한기가 시작됐는데 예. 이걸 받았어. 일단 잘했는데 네. 잘했는데 너무 자신이 있어서 영업 캐시를 마이너스 264 거의 다 쓴 거예요. 투자 받은 그 해. 300억 그 해 받아서 다 썼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뭐 아예 다 쓴 건 아니지만 많이 썼어요. 야, 어디서 썼을까? 사람에. 그러니까 사람 플러스 그리고 뭐 가격 낮춰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매출액 배팅도 하고 광고도 한 70억 하고 기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자신감 있게 나는 우리 투자 300억 받았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만큼 투자 잘 받는 패스트스타트업이 없어. 예. 우리는 1위가 돼야 돼. 다 모여.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예전에 뭐 지금 직원 수 몇 명인지 조사는 못했지만 예를 직원 수 100명 있었으면 한 300명 된 거야 갑자기. 그래서 막 뽑은 다음에 막 달린 거지.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래도? 그렇게 그게 많죠? 예전엔 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됐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투자 받아가지고 또 하고 이제 하면 예, 되는데 예. 조금 아쉬운 건 그렇게 했으면 사실 매출액이 2배는 뛰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3배가 늘었는데. 예, 적자는 되더라도 어쨌든 사이즈가 커져야지 그럼. 예,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실탄이 그래서 다 썼거든요. 작년 예, 말에. 예. 올해 또 받아요. 또 받아요? 260억을 또 받아요. 야. 260억이었나? 잠깐만요. 여기 280억을 받아요. 야.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기사 제목에도 그렇지만 두 국책은행이 도왔다. 예?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도와줬다. 이게 왜 아쉬워요? 좋은 거 아닙니까? 나라가 어. 어떻게 보면 나라 돈이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이거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민간으로 가서 이 정도 사이즈 되면 민간으로 돼서 민간 자금으로 성장을 하거나 아니 자기 돈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을 막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스타트업이 투자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도 금액 물론 이제 이 국책은행들이 다 투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두 개 합쳐서 뭐 100억 이상은 지원을 했단 말이죠. 사실 1억씩 나눠줬으면 스타트업 100개를 지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출혈 경쟁하고 있는 회사한테 막 100억 이상을 이제 쏟아부은. 여기 대표이사 말을 잘하나 보다. 투자를 잘 받아보네. 일단 그렇게 유추가 돼요. 일단 어르신들을 일단은 설득을 좀 잘하시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 좀 설득 잘하고 그리고 원래 이 회사가 차입금을 작년에 100억을 받았는데. 예. 100억을 이제 물론 순차입금으로 하면 60억 정도 받았는데 원래 차입을 받을 수가 없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적자인데 그리고 담보할 자산도 없는데 60억 예. 받을 수도 없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신보나 기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국책 사업 뭔가 정부 지원 사업 기관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똑같은 쇼핑몰들이랑 다르게 예. 우리는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이게 테마가 좋거든요. 그냥 사료 쇼핑몰이 아닙니다. 야, 우리는 뭐 남들 다 하는 쿠팡 아니에요. 우리는 헬스케어 기업이기 때문에 촥촥촥촥 이제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는 방향이긴 해요. 예. 왜냐하면은 계속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의료나 바이오 기업 산업들은 계속 발전하는데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거는 이제 아직은 조금 이제 좀 후발적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예. 봤더니 사람이나 뭐 이게 뭐 하는 거 봤더니 고양이한테도 강아지한테도 내가 헬스케어 할 수 있고 그리고 미리미리 관리하시면 나중에 큰 병 들어서 돈 드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십만 원 써가지고 검사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가 그거에 맞춰서 약도 처방해주고 예. 뭐 사료도 주고 뭐도 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해온 거죠. 건강 진단 받으라는. 진단 받고 그 데이터에 맞춰서 내가 상품 넣어주겠다. 넣어주겠다. 예. 그런 걸로 이제 설득이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굉장히 매년 따박따박 200, 300억씩 받으면서 그거 버닝해도 되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뭘 해줘야 될 게 많은가 보다. 밥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때 되면 비타민도 주고 뭐 이렇게 뭘 해야 되나 보지? 뭐 하려면 끝이 없죠. 예. 잘 키우려면. 우리도 뭐 다 스캐닝하고 해서 제대로 살려면 예.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유튜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자신감 때문에 이제 달렸건 건데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부터 고민의 시작이거든요. 예. 아니 도대체 이제 투자자분들 되게 대단하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몇백억씩 써가면서 이렇게 달렸던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폐시장 무조건 큰다. 간다. 사료 지금 뭐 반려동물은 계속하고 사람들은 뭐 컨텐츠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쓰는 예. 돈도 많아질 거고 무조건 가니까 그 섹터에 1, 2, 3위 정도 넣으면 어쨌든 그 중에 터지는 뭔가는 생길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GS에서도 막 이제 땡겼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럼 그 시장이 진짜 가는 시장인가? 그렇죠. 진짜 갈만한 시장인가를 시장이. 생각해봐야 하는데 제 갈만한 시장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거를 제가 한 장표로 녹여놨는데 한번 보시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갈 거는 같아요. 갈 거는 같죠. 예. 일단은 이제 양육 가구가 500만 가구가 넘어요. 이제 전체 양육 가구 수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가족 중에 네 집 중에 하나는 중에 이 하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이 키워요. 그리고 예. 반려견이 473, 반려묘가 239만, 합쳐서 한 700만 마리 정도를 키웁니다. 진짜 많구나. 근데 실제로 이게 시골에 막 이렇게 깔려 있는 강아지 감안하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제 통계에 잡힌 것만 그 정도 되고요. 많죠. 700만 마리는 많지. 근데 시장 규모가 2023년 기준 예측치인데 예. 이거는 한 4조 5,700억, 5조 조금 안 되게 쓸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불과 2015년 전에 1조 9천억이었어요. 연평균 잘 성장하고 성장세는 있고 어마어마하네요. 25, 26년은 6조 7조 갈 거라고 예.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괜찮네라고 생각해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엑셀에다가 나눠봤죠. 그래 4조 5,700원을 이제 개체 수인 한 700만 마리로 나누면 연간 64만 원이에요. 월 5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많이는 안 쓴다. 많이 많이 안 안 써요. 쓰네요. 예.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쓰는 이제 기준이 고관여층은 다르지만 있겠지만 있긴 있는데. 사실은 나머지는 그냥 사료만 먹이고 끝인 집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2023년 기준 반려동물 시장 중에 이 4조 5천원 한 5조 좀 안 되는 시장에서 예. 동물병원이 2조예요. 아. 그리고 사료가 2조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은 내가 이커머스야. 근데 동물병원은 내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내 동물병원 아니야. 그럼 동물병원 빼고 나면 4조 5천억 시장이 아니라 2조 5천억 시장이거든요. 예. 그럼 2조 5천억 시장에서 내가 700만 마리를 나누면 마리당 36만 원이 돼요. 이번에. 아이고 너무 적네. 월 3만 원이야. 근데 문제는 또 그 중에 2조가 사료예요. 그러니까 월 3만 원 중에 한 2만 5천 원이 사료고 사료는 쿠팡에서도 살 수 있어. 나머지 한 5천 원에서 만 원 사이가 그 외에 물론 이 데이터가 아예 뭐 팩트는 아닐 거예요. 추정치오고 추정에 추정을 더한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예. 트렌드는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우리 전체 시장에 사실상 진짜 절대값이라고 하는 데가 동물병원이거든요. 동물병원 돈을 벌어요. 왜? 거기는 값이니까. 비싸니까. 왜? 왜 그건 뭐 의료보험도 없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의사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네. 그게 2조예요. 예. 근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거기랑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면 좋은데 연결고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분들은 값이니까. 그럼 걔네 빼고 보면 아직 시장이 충분히 열리질 않았네요. 열리지 않았죠. 숫자에 비하면 충분히 시장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사교육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남은 2조 5천억 중에 2조가 뭐 사료라고 치면은 예. 사실은 진짜 지금 만들어낸 매출액은 사실상 사료로 만들어낸 매출액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료는 돈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안 남아서 자체가. 왜냐하면 사료는 이제 사람이랑 다르게 맛을 못 느끼잖아요. 물론 강아지는 느끼겠지. 말을 못 하잖아. 좋은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렇지. 말을 못 하잖아. 그렇지. 우리는 딱 먹었을 때 맛있어, 맛없어가 그렇지, 나오는데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식음료 시장이 굉장히 큰데 이 강아지 고양이는 딱 먹었을 때 물론 맛없으면 뱉기는 하겠지. 근데 웬만하면 잘 먹잖아요, 강아지는. 강아지들은 뭘 줘도 그냥 잘 먹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차별화가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 차별화가 안 되는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사료 단가 자체도 제조원가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커머스가 남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낮은 제품이에요. 그렇다. 그럼 나머지 한 5천억, 6천억 뭐 크게 봐도 1조짜리 시장에서 예. 거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시장 규모가 너무 애매하지 않나? 애매하네. 그럼 네. 뭘 더 팔아야 될까? 많이 컸다고는 하지만 네. 4조 5천억짜리 시장에서 많이 컸다고는 하지만 기껏 해봐야 사료 빼고 병원 빼면은 1조 안 되는 시장인데 그게 괜찮은 시장인가? 네. 라는 느낌이고요. 좀 더 이어서 가보면 예. 펫사료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제 상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상장한 네, 기업도 1년 전에 22년 10월에 상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오. 이 회사가 시초가가 10,000원에서 지금 55,000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이고야. 이게 그 말이에요. 사료를 팔아서는 100억이든 96억이든 이제 6개월 기준 매출액인데 영업이익이 안 나오진 않습니다. 안 나오진 않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17억에서 남진 2억 않아. 7천으로 이거는 뭐 물가 상승률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쉽지 않다. 결론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펫 시장이 커지긴 건 맞는데 네. 커져도 대체로 지금 사료 가지고는 뭐 별로 남는 게 없는 시장이 돼버린 그쵸. 거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펫 시장 자체는 시장의 문제가 되게 크다라고 전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업종의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업종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 3이라고 여겨지는 회사들이 다 커머스 기업이에요. 예. 이커머스야. 이커머스가 크죠, 뭐. 이커머스는 사이즈가.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업종 자체가 너무 힘들어. 너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경쟁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예.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된 공통 비용, 고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 장표 하나 보실래요? 네. 쿠팡이 작년에 처음으로 BEP를 넘었습니다. 예. 10년 만에. 예. 매출액 26조를 찍어야 BEP가 나와. 이거 그치. 그만큼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참고로 여기 거래 금액이 42조 정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42조를 팔아야 BEP가 넘는 거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시장이구나, 이커머스는 정말. 특히 이제 직매입을 하는 이커머스는 예. 업종 특성상 돈을 벌기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볼륨은 나와줘야 내가 경쟁자 다 쳐내고 내가 원가 가격도 올리고 원가도 낮추고 해가지고 마진을 올릴 수 있다. 예. 라는 어떤 이커머스의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패스트업하면 돈을 전혀 못 버냐? 그렇진 않아요. 예. 이거 보시죠. 네. 오프라인으로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선진펫. 펫마트를 하는 예.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돈을 못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커머스는 어려운데 물론 왜 오프라인 차이가 납니까? 이커머스는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예. 오프라인은 지역 경쟁 시장이에요. 아 지역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 물리적으로 물론 지역에 여러 개 들어올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경쟁이 차단되는 거지. 왜냐하면 나의 이 지역에 몇 명이 사는지, 예. 구성이 그 사람들이 펫을 몇 마리 키우는지, 예. 얼마 정도를 쓴 대충 견적 나오잖아요. 그 견적 나오고 내가 임차료를 얼마나 낼 것인 사람 몇 명을 쓸 것인지 견적이 나오잖아. 그러면 최소한 내가 얼마 정도는 남겨야겠다는 가닥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커머스는 그게 안 나와요. 왜? 그만큼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객이 안 들어올 수 있거든. 왜? 이 집 갈래다 저 집 갈 수 있거든. 예. 근데 펫마트는 난 이 집 갈래 저 집 갈려면 차 타고 10분을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고 싶다. 처음부터 이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오프라인이 답이긴 해요. 물론 큰 이익은 안 나겠지. 네, 그러네요. 예. 오픈 마켓으로 그냥 했으면 안 됐을까요? 네? 온라인 어차피 그거는 이제 경쟁이 더 쉽죠. 그러니까 직매입을 하는 이유는 예. 내가 그래도 물류 경쟁력이라도 가지겠다. 그리고 예. 어떤 내가 많이 팔아서 이 마진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직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오픈 마켓을 해버리면 진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네. 예. 가격을 더 내릴 수도 없고. 네, 그러면 더 못 남겨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커머스라는 업종이 과연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이냐. 특히 이 버티컬 커머스라고 불리는 이 업종별 특화된 커머스가 결국은 뒤로 가면은 종합 쇼핑몰이 되어지고 규모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예. 그런데 과연 이커머스가 돈을 벌 수 있냐? 쿠팡이 불과 40조를 팔아서 겨우 BEP 넘겼는데 그런 업종의 특성, 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 그리고 업종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선진펫이나 그 뒤에 이제 펫클럽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예. 어쨌든 오프라인 여기 또 사업하면은 뭐라도 조금은 남길 수 있어요. 네. 조금은 남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팔아도 된다는 거죠, 오프라인은. 바로 옆에 그쵸. 경쟁 가격 없는 거니까. 결국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경쟁의 함수, 시장 규모와 경쟁의 함수인데 근데 온라인 쇼핑몰은 바로 가격 검색해 보면 나오니까 비싸게 팔래야 팔 수가 없는.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런 거네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듣기로는 이게 약간의 버티컬 쇼핑몰이잖아요. 네. 나는 펫에 진짜 특화돼 있어. 그쵸. 우리 너 펫을 네가 좋아하는 강아지 사랑하지? 그럼 우리 쇼핑몰에 와서 이 특별한 서비스를 사료를 받아봐라. 받아야 돼.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서비스의 특별함이 약한 거네요. 특별함이 약하죠. 특별함이 약하니까 그냥 쿠팡이랑 비교하고 가격 비교만 계속하는 거지. 그쵸.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밖에 없어. 그런 게 있으면 무빙 플러스 왜 보니까 다 그쵸. 디즈니 플러스 다 무빙 보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무빙이 없으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게 자신만의 무빙이 엣지. 없네. 맞아요. 무빙이 없네. 무빙이 있어야 돼요. 오징어 게임이 있어야 되고. 어. 그게 핵심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작아서 안 되고 이러면은 예. 미국은 잘 되지 않을까? 어. 라고 해서 미국도 이번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자세히는 안 봤는데 한번 보시죠. 네. 미국 거. 미국 보세요. 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미국도 안 좋아. 다 주가 봤죠. 일단 그림만 봐도 우리 답 나오잖아요. 예. 일단 미국의 이제 온라인 쇼핑몰 대빵 아이고야. 추이 여기도 이제 역사상 최저가를 향해 가고 있고요. 오프라인 쇼핑몰 펫코 상장하자마자 30불이었던 게 3달러로 가고 있고요. 예. 사료 우리는 사료의 강자 프레시펫 여기도 거의 뭐 이제 5년 전 주가와 거의 비슷하고 또이또이가 가고 역시 보험도 아직까지는 대부분 다 이제 야. 호황기 주식시장 호황기에 한번 산을 한번 그렸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그냥 다 회귀를 했습니다. 전부 다 초토화군요, 진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 진짜 펫으로 펫 시장이 진짜 어려운가 보다. 진짜 어렵죠.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이게 매출액인데 예. 추이 매출액 보십시오. 커요.
지금 이게 억 단위거든요. 네. 이제 환전한 거라서 13억이에요. 13조예요. 13조. 지금 9조, 11조, 13조. 커요. 예. 근데 겨우 BEP 너물락 말락하고 13조를 해야 세상에. 이 커머스가 이렇게 힘들다. 야, 이건 커머스가 그렇게 힘든 게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충분히 사랑하질 않네. 사람들이 펫들을 충분히 사랑하면 이건 정말 명품이야. 명품 사료야. 네. 한데 여전히 명품 사료로 가진 않고 네. 싼 걸 사주는 거네. 그 말도 되게 일리가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반려시장에 생각해 볼 때 막 사람들이 막 여러 마리 키우고 막 미용하고 막 예. 프리미엄 사료 먹이고 막 같이 막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고 막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예. 그렇게 매체에서 보여지는 건 정말 뭐 상위 뭐 1% 2%의 정말 고관여층이고 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써. 많이 쓰진 않는 거야. 제가 아까 시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예. 의료비 빼고 3만 원밖에 안 써. 그걸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냥 내놓고 키우고 그냥 정말 필요하게 뭐 무리야 그냥 주면 되고 이제 사료도 그냥 저렴한 거 그냥 먹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예. 이익 내기가 애지간히 어렵다. 시간이 어렵다. 네, 아하. 그런 거고 일단 사료는 예. 돈이 안 된다. 사료는 너무너무 어렵다.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작다는 거네 생각보다. 네. 네. 시장이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요. 네, 시장이 되게 작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이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생각했거든요. 네. 왜 패스타트에 안 갈까? 이제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자체가 작다. 예. 아직도 너무너무 작다. 그리고 생각보다 고관여층이 높지 않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종 자체가 이커머스로는 쉽지 않다. 네. 이커머스는 차라리 오프라인 가서 장사하는 게 낫지. 시장 커지면 네이버 쿠팡이 들어올 때니까 네, 그쵸. 카테고리만 하나 더 만들면 되는데 네. 뭐. 세 번째는 스타트업이라서 안 되겠다. 아,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있죠. 있죠. 요 간단한 그림도 한번 보시죠. 예. 안 되는 스타트업의 이제 역설이라고 하는 이건 그냥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시장이 있고 빠른 성장이 기대되면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설득 잘하면 되니까 IR 해가지고 예. 투자를 받아요. 투자를 받으면 뭘 하냐면 이제 스타트업들 아까 피백 같은 경우도 투자를 받으면 보통 뭘 하면 전직군 공개 채용을 해요. 사람을 막 모아요. 예. 사람을 막 그래서 모은 다음에 성장을 해. 매출액을 막 올려요. 예. 근데 사람이 차근차근 늘어난 게 아니라 단박에 2배, 3배씩 늘어나면 예.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비효율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비효율이 나오죠. 비효율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캐시가 빠져요. 예. 생각보다 매출액이 덜 나오고 적자가 심해져. 근데 그럼 뭘 해? 사람이 망할 수는 없잖아요. 투자자한테 다시 가. 또 투자를 받아. 우리 이만큼 했어. 그렇지만 잠깐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됐지만 우리 가는 방향은 맞아. 투자해줘. 그게 이제 무한 반복.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이제 대부분의 루트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펫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 자체가 애초에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큰 시장인데 그리고 성장률 자체도 뭐 시장 자체가 막 50%씩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봐야 10% 15% 크는 시장인데 그렇게 투자 매력도가 있는 시장이었나? 이게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투자 자체가 좀 맞는 말이었나? 차라리 투자 없이 예. 자생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키운 다음에 나중에 좀 물이 들어왔을 때 예. 그걸 펌핑하기 위해서 투자가 들어왔으면은 비효율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야, 진짜 쉽지 않은 것보다 네. 여기는 화면이 꺼졌네요. 예. 말씀하시고 네, 해도 돼요? 네. 해도 됩니다. 네,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 펫 시장에서 누가 돈을 버냐? 수의사가 벌죠. 수의사는 잘 봅니까? 수의사는 잘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특별함이 있으니까. 그쵸. 특히 나의 기술이 있고 라이센스가 나를 지켜주잖아요. 그리고 안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애가 아파하고 시름시름 내지는 뭐 내 가족이 아픈데. 그걸 뭐 그렇다고 그걸 사료집에 갖고 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병원에 가야지. 예, 물론 정말 나쁜 사람들은 유기도 하고 그렇지만 웬만한 이제 반려 가족들은 그래도 내 가족인데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도 예. 왜 안 써? 우리 가족인데 예. 아직 뭐 5살밖에 안 되는데. 가족인데 병원은 가는데 사료는 싼 거 먹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걔가 말을 못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채팅창에서도 예. 비싼 거 사주면 뭐하냐. 애가 예.
안 먹는데. 네. 어? 그러니까. 그렇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말을 과연 못 하잖아요. 비싸고 좋은 사료라고 하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죠. 그거 대체로는 그냥 저렴하게 적당하게. 왜냐 한번 먹이기 시작하면 계속 이거 먹여야 되는데. 야, 입맛 괜히 바뀌면 어떡해요. 네. 그러다가 아프면 이제 아픈 건 가는데 가야 되니까. 가면 또 사료를 처방해 줍니다. 사료를 처방해줘? 이제 그럼 요런 사료 먹여보세요. 이렇게. 그럼 안 먹어? 그러면 이제 좀 나아지기도 하고 뭐 예, 그 예. 특성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좋은 사료를 골라서 내가 쇼핑몰에서 담아야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평소에는 그냥 대중적이고 저렴한 거 먹이다가 사료를 바꿀 때라는 건 아플 때 수의사가 권해주는 거 그쵸. 그거 먹는 거니까 돈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수의사 납품용 사료나 아니면 뭐 수의사 쪽에서 벌고 네. 이게 쉽지 않죠. 쇼핑몰이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걔가 말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 이거 좋아. 나 딸기맛 좋아. 아니면 이거 먹었더니 힘이 나는 것 같아. 걔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은 좋은 거 주겠지. 근데 걔는 이것도 잘 먹고 저것도 잘 먹고 아니 비싼 걸 오히려 더 안 먹어. 그럼 뭐 사실 뭐 좋은 사료 줘봐야 뭐 큰 의미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걔가 잘 먹고 안 잘 먹고가 네. 가격이랑 비례하는 것 같지도 않아. 아니, 그 걔는 라면 맛. 뭐 이런 거 좋아할 거 아니겠지? 자극적인 거 좋아하겠지. 몸에 안 좋은 거. 맛있는 거. 네. 그런 거만 먹겠지, 잘.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개 통역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시장이 열리는 건가? 그렇구나. 멍멍 짖은 거를 AI로 분석해가지고 맛없어. 사람 거는 네. 부모가 먹어볼 수는 있고, 야, 요거는 네. 살짝 맛은 없지만 고급스러운 맛이야. 그쵸. 너 먹어봐. 이럴 수는 있는데. 네. 근데 몸에는 사람이 먹는 것도 매우 심플하고 거칠고 별 맛은 없고 그런 게 몸에 좋듯이 예. 개 사료, 고양이 사료도 잘 안 먹는 거? 이렇게 심플하고 거칠고 그냥 뭐 별 다른 특별한 재료 아닌 그냥 영양소 정도만 잘 만들어낸 그쵸. 그게 결국은 정답이라서 비싼 거 자꾸 먹이고 그러면 오히려 개 건강만 나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참 쉽지는 않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진짜 내가 만약에 예. 만약에 내가 정말 애견인이거나 애묘인이 예. 내가 반려인이어가지고 이 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제 캠핑을 다녀왔거든요. 캠핑이요? 연휴 네. 이제 네. 그러니까 네. 캠핑을 다녀왔거든요. 네. 약간 이제 아이러니까지는 아니지만 절묘하게 또 캠핑 시장이랑 이제 반려 시장이랑 규모가 얼추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캠핑 시장이 이제 작년 추정치가 한 6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제 펫 시장이 한 5조 조금 4조 5천억 정도 되니까 얼추 비슷하네요. 참고로 캠핑 예. 시장은 그 전년 이제 코로나 전에는 3조도 안 됐어요. 3조 막 이러다가 갑자기 확 올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이제 캠핑 맛을 본 사람들은 예. 또 이제 자꾸 가게 돼서 예.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캠핑 시장은 어떻게 보면 시장 규모가 펫 시장보다 큰데 예. 투자 많은 스타트업이 잘 없어요. 근데 캠핑 장비는 좋은 걸 따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는 10,000원짜리고 하나는 네. 30,000원인데 네. 30,000원짜리 한번 써봤더니 너무 좋아. 예. 그럼 또 30,000원 가는 거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눈여겨본 캠핑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예. 그 회사들의 실적을 요약해봤는데 그거 한번 살짝 보시죠. 예. 이제 제가 눈여겨보는 캠핑 시장의 3대장이 있어요. 호배야. 코베아는 당연히 들어보셨죠. 네. 코베아가 우리 코로나 전성기 시절에 매출액이 1,000억을 찍었습니다. 회사가 두 개인데 줄었구나. 두 개 합치면 1,000억 정도 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캠핑 붐이 조금 빠지면서 이제 코로나 이제 해외여행 가야죠. 캠핑 용품 파는 회사인가요? 예. 코베아는 모든 걸 다 팝니다. 캠핑거 하는데. 텐트, 의자, 이제 제일 많이 팔리는 건 구이바다라고 해서 이제 그 버너, 불판 버너 요걸 예, 제일 많이 예. 파는데 거기가 이제 전성기 시절에 매출액 1,000억에 영업이익 128억을 찍어요. 두 개 회사 합쳐서. 예. 잘 벌죠. 잘 벌고요. 헬리녹스라고 해서 이제 의자, 캠핑 의자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매출액 작년도에 760억에 영업이익 78억. 의자로 저렇게 찍었어요? 전년도에 대단하다. 80억, 70억. 저건 의자 제조사예요? 네, 와, 대단하다. 이런저런 의자 갖다 놓고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제조합니다. 제일 초경량 의자의 최고봉이에요. 1kg짜리 의자를 제일 잘 만듭니다.
가볍게. 예, 가볍고 제품이 되게 비싸다고 지금 채팅창에 예, 헬리녹스가 딱, 예, 사람들이 알아요. 헬리녹스는 아무 데서나 안 팔어. 엄청 비싼 거라고. 쿠팡 이런 데서 안 팔아요. 고급 자전거 같은 느낌이구나. 예. 그러니까 캘리녹스 자체가 이제 모 회사가 이제 알루미늄 폴대 제일 잘 만드는 회사. 예. 아버지의 아들 기업이거든요. 경량 의자를 되게 잘 만드는데 비싼데 아무 데서나 또 안 팔아. 어허. 영업이익이 괜찮아요. 15% 뭐 이 정도 남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즘이라는 회사는 크레머라는 조명을 파는 회사거든요. 네. 그냥 이 캠핑 조명 예. 배터리 달린 거 500억 팔아요. 와. 영업이익 100억 남아요. 이거 예. 잘 되네. 괜찮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캠핑은 다. 여기 보면은 이 회사들이 하루 이틀 된 회사는 아니거든요. 예. 헬리녹스도 아버지 때부터 하면 굉장히 오래전 기업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시장이 뭐 1조 원 시장, 2조 원 시장일 때부터 묵묵하게 그 제품을 만들어 왔던 회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캠핑 붐이 딱 몰아쳤을 때 사람들이 조명은 크레모아, 의자는 헬리녹스, 버너는 구이바다 코베아 예. 이걸 사야 된다는 게 브랜딩이 아주 각인이 돼 있어요. 예.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거야. 예. 가격을 남들 10만 원에 팔면 난 15만 원에 팔래. 예. 왜? 나는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제품 단위로 굉장히 이제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촥촥촥 이제 깎아 나가다 보니까 예. 물이 들어왔을 때 그 물을 이제 탁 이제 파도를 칠 수 있는 배가 생긴 거죠. 그런 거 보면 펫 시장 그런 게 없어요. 나는 뭐 목줄의 최고봉, 막 나는 뭐 아이 뭐 옷의 최고봉, 막 이런 모르겠어요. 이게 있긴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펫 시장의 문외한이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진짜로 어떤 아이템 단에 어떤 그런 브랜드 단에 자기 제품이 있어야지 남이 만든 거 갖다 팔아서는 펫시장처럼 엉망이 되고 그렇죠. 여기는 캠핑 의자 하나라도 자기가 만드니까 그렇죠. 좋으면 10만 원이라도 사야지 그렇죠. 마진이 얼마 많든 네. 그게 된다는. 네. 아니 그 펫 사료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펫 사료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먼저 먹고 아우 맛있네. 강아지야 너도 먹어라. 이상하다. 이렇게 돼야 같이 먹는 사료.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렇게 해야 비싼 예. 게 뭐 이게 말이 되지. 예. 사료 먹어봤는데요. 예. 뭐 그냥 뭐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예. 사람과 개는 같은 거 먹고 사람이 먹고 탈라는 개도 탈라고요. 네. 개가 먹어서 괜찮으면 사람이 먹어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먹기 좀 찝찝해서 그렇지. 그렇죠. 야, 뭐 사람은 먹으면 탈라는데 개는 튼튼하니까 괜찮은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쓰는 용품 이제 시장과 강아지 고양이가 쓰는 시장은 차별화가 일단 쉽지 않은데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용품 위주의 브랜드, 여기는 네. 커머스 위주의 어떤 쇼핑 그렇지. 플랫폼. 그렇지. 기초 체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네. 쓰는 거는 품질의 차이를 사람이 딱 알잖아요. 네. 써보면서 명확하게 아는데 개와 고양이와 관련된 품질의 차이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쓰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반려동물 용품인데 뭐 아까 말한 뭐 목줄이라든지 네. 뭐 어떤 뭐 배변 패드라든지 뭐 그런 용품들 측면에서 예. 장인들이 하나 나와줘야 돼. 하나 이거 정말 제대로 된 제품. 이거는 야 개 키우려면 무조건 이건 사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넓히고 그러다가 이제 브랜드 파워가 생기면 사실 그때 플랫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투자 받아가지고 예. 난 싸게 팔아가지고 매출액 만들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기초 체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하. 그 개가 뭐 그렇게 뭐 맛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걸 먹여봤는데 개가 너무 그 좋아하면 네. 그 맛이나 성분이나 모르고 어. 그 사료를 먹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걔가 좋아하면. 개가 좋아하면. 근데 왜 그렇게 비싸게 안 하냐면 개는 그거 아니라도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 취향이 너무 넓어. 장난감을 줘도 자지러지고 이것도 산책을 좋대. 내려나가도 완전히 뒤집어지고 성격이 좋아하고. 너무 좋구나. 그러니까 네. 돈을 적게 들이고도 강아지를 만족시키고 기쁠 방법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비싼 사료로 그렇게 해봐야 뭐 좋아는 하지. 그러나 그 차이가 없는데, 네. 아하. 그러니까 내가 썼을 때 효용을 모른다고 돈을 안 쓰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남성들이 사는 다이아몬드, 그거
도대체 왜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받으면 그냥 자지러지게 좋아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람 여성은 그거 말고는 저렇게 자지러지게 좋아하게 할 방법이 없어. 네. 명품 뭐 이런 거 뭐 산책을 데리고 나가도 한 5분 좋다 네, 말고 그렇죠. 또 다이아몬드를 주면 그게 오래 가니까 그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한다. 근데 걔들은 좋은 사료를 줘도 좋아는 하는데 너무 다른 걸로도 충분히 그렇죠. 만족시킬 이게 수 진짜 있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래. 결론은 개 통역기를 개발을 해야 된다. 걔 너무 쉽네. 걔가 너무 쉬워서 걔들은 너무 쉬워. 네, 그래서 어쨌든 참 아쉽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키워온 시장인데 돈 벌기는 앞으로도 참 쉽진 않겠다. 그래서 삶의 깊이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네, 어쨌든 네. 쉽진 않은 시장이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야, 펫 케어 스타트업들 반려동물 시장은 이런 고민들이 있다. 그렇게 또 잘 배웠습니다. 성장하고 있군요. 네, 이재용 조금 회계사님 시장 잘 또 성장하면 뭐 되겠죠 뭐.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바로 물러가고 이따 저녁 먹고 돌아오겠습니다.